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특히 포항의 이재민 여러분, 지난밤 편히 보내셨습니까? 오늘로써 지진이 발생한 지 딱 일주일이 됩니다.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수험생들, 불안함 속에 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여진이 일어나면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 졸이는 심정이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도 오늘 꽤나 마음을 졸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에 10달가량 이어진 헌재 소장의 공석 사태가 과연 오늘은 해결이 될지 아니면 또 연기가 될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험난해진 미국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 85명, 85명이 미국에서 무더기 입국 거부를 당했어요. 네, 85명의 우리 국민들이 지난 19일에요. 애틀랜타 공항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한 관광비자 이스타라고 하는데 그걸로 입국을 하려 했는데 입국 목적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조치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들이 써낸 것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내 체류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정확한 입국 거부 사유는 한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 돌아오고 나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미국이 항공편 입국자 보안 규정을 강화한 뒤에 한국인 여행객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국 거부를 당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가 알 수 없는 상황.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85명이 입국 거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조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그런데 미국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국행이 막힌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 또 LG전자 세탁기를 두고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월풀이 삼성, LG를 겨냥해서 제기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데 그 청원에 따른 심사 결과죠. 월풀은 그 애초에는 일괄 50%의 관세를 요청하긴 했지만 일단 120만 대 초과 물량에 대해서만 고율 관세를 두기로 했고요. 최종 결정은 6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됩니다. 미국 무역으로는 이렇게 마찰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를 또 보여주네요.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의식을 찾은 귀순 병사의 입입니다. JSA를 통해서 귀순한 북한 병사, 다행히 의식은 회복을 한 거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요. 귀순 당시에 복부, 폐 등의 대여섯 군데 총상을 입었죠. 2차례 큰 수술을 받았는데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 같습니다. 북한 병사 요청에 따라서 한국 TV를 틀어주고 또 무사히 한국에 왔다 이런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병실에는 태극기까지 걸어줬다고 하는데요. 해당 병사가 자신을 25살 오아무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름도 얘기했어요. 이 점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치 이국종 교수가 오늘 오전 11시에 귀순 병사의 수술 상태 등을 브리핑할 계획이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포인트 보죠. 네, 분열 직전에 멈춰선 국민의당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끝장 토론 있었습니다. 2시부터 7시까지 경론이 이어졌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넘어선 통합을 거듭 강조했고요. 안철수 진영은 이에 가세를 했죠. 반면 호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는 반발이 거셌는데 특히 정동영 의원은 통합을 거론하지 않겠다던 안 대표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과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아예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안 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결국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는 가능하다. 선거연대는 추후 논의하자.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끝장 토론이었는데 끝장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항 지역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진앙지 인근인 포항시 흥해읍 일대는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예,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지났지만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여진 계속되고 있고요. 1168명의 이재민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을 치러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빠른 상황 판단, 또 초기 대응 덕분에 더한 혼란은 막았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첫 순서 그 빠른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새 밤잠은 좀 주무세요? 예, 저보다는 정말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하고 그렇죠. 포항에서 고생하시는 이재민들이 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계세요. 예. 지금 일단 포항 상황은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일단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고통받던 이재민들께서 예. 오늘 22가구입니다만 오늘부터 일단은 그동안 LH공사 등에서 마련해준 이제 임시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예. 많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텐트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집이 예.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분들은 LH공사의 주택으로 LH공사에서 이제 제공한 예. 임시 거주지면 임대주택이라든가 예.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분들은 지난번에 흥해체육관에서 많이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다 조금 부족하지만 각 가구용 텐트를 치고 이제 방역도 해서 그리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포항 보면서. 예, 결국은 정말 내일까지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는 더 이상 예진이나 이런 게 나지 않아서 그렇죠. 학생들이 차분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그리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기가 지금 그걸 제일 그렇죠. 걱정이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마련해서 이재민들 옮기고 이런 것들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네네. 지진은 이게 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 그렇습니다. 힘으로. 지금 여러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예. 일단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 극복하는 것뿐이지 그걸 미리 예측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죠.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예.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일이 큰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텐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요, 장관님 혹시라도 내일 시험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네. 그럼 해당 지역의 그 지진이 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일단 대피를 하는 거죠, 시험 치다 말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워낙 이제 미진 잠깐 진동을 느낄 정도라면 시험을 속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예. 그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일단 감독관께서 예.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조치에 따른 피해난 이런 책임은 절대로 감독관 선생님들한테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혹시 예진의 여파가 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이제 포항 지역이니까 예.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아마 포항에 내려가셔서 고사 본부가 아마 차려지는 그 교육청에서 상황을 같이 점검하실 겁니다. 내일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아예 포항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시는군요. 가 계셔서 예. 혹시라도 무슨 어떤 발생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판단을 내려주시고 예. 그 소위 감독관 선생님들이 예.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도울 겁니다. 지금 발표를 보니까 만약에 수험생들 중에 이제 시험을 못 치르는 여진으로 시험 못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데. 아마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이니까요. 예. 그들이 여러 가지 참 포항 학생들로서는 여러 가지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거도 안정이 안 되고 우선 각 학교마다 지금 휴교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험을 친다는 게 학생들한테는 가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런 이 자연재난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혹한 일이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준비는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별도의 구제책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혹시 그런 학생들이 뭐 그것 때문에 혹시 특혜를 받거나 뭐 이런 오해가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단계인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내일 수능이라는 행사 자체가 특히 또 지진 때문에 일주일 연기된 이 행사가 어쩌면 국가적 행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뭐 온 국민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 그렇게 지진이 또 여진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정도로 복잡하게. 그렇죠. 그러나 뭐 자꾸 정부로서는 최악의 어떤 행동 지침이랄까 이거는 이제 마련해서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부도 학생들도 또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은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차분히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지녀주시는 게 그나마 어떤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 공공수님 외에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다면서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그 수능 일주일 연기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결정. 이게 김부겸 장관의 현장 시찰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가보니까 영 안 되시겠던가요, 그때? 이게 조금 우선 뭐 제가 결정했다는 거는 과장된 거고요. 저희들이 우선 뭐 이제 이재민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학부모들의 항의라든가 혹은 차 안에서 쭈그리고 그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보긴 했지만 이 심각성은 결국은 이제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던 교육감님,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 선생님들 또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이셔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 전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라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제자들한테 참 그런 욕을 못하겠다라는 어떤 정말 절박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그런 들으신 내용을 거예요, 현장에서. 교육부총리께 저도 저 나름대로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이 6천 명 가까운 포항 지역 학생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나머지 국민들이 또 나머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좀 불편을 감내해 주신다면 이건 연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건의를 교육부총리께 드렸죠. 그래요. 근데 이제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은 원치 않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수능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일정을 짜놨던 업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혹시 더 커지면 내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고민 같은 건 그 순간에 안 드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쵸. 이게 뭐 특히 심지어 현장에 계시던 그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교육감님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포항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혹시 이 문제에 혼란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천 명의 학생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개인이 당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종의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그들이 당한 불행인데 그걸 우리 외면하고 나머지 59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조금 불편함을 견디시면 되지만은 그 학생들은 만약에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 거는 평생에 그게 한이 되지 않겠어요? 장관 인기 이런 거 따질 겨를은 당연히 그런 거 생각 안 하셨던 현장에서 그걸 한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빠른 결정하셨고 또 재난 문자가 빨리 전송되는 것도 잘하셨다. 그거는 기상청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걸 느껴서 시스템상 그런 전국적 재난은 기상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기상청이 이번에 잘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조주 형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시험 연기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지금 격려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세요. 김부겸 감사합니다. 행자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장관님 이제 앞으로가 걱정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 분석도 나오고 대책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이게 지진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발생해왔다는 이런 데이터도 보고가 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상용화된 지열발전소는 아니고요. 2010년부터 이제 서울대학교 지질자원연구소 등의 정부기관하고
민간이 합동으로 이제 R&D입니다. 연구를 하는 도중인데 예. 물론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이겠죠. 그 물을 주입했을 때 그 인근에 예. 어떤 그 지진이 관측이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산업부에서 뭐 본인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관련성이 미흡하다지만 일단 추가적인 일단 뭐 실험이라든가 공사는 일체 중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빙을 해서 빨리 정밀 진단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뭐 규모가 제법 큰 지진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예. 한 100만 톤 이상의 물 주입이 쭉 외국의 사례로 보면 그런데 예. 뭐 지열정에 그동안 한 3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그런 큰 지진 또 그런 에너지를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만은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이상 빨리 적극적으로 정부가 그런 연관성이라든가 과학적인 인과성에 대해서 빨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일단은 네. 직접적인 영향은 뭐 미흡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예. 이 지각의 판에 있어서의 큰 뭐 충돌이라든가 예. 이런 게 아니고서 달리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예. 외국의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빨리 저희들이 과학적인 정밀 진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뭐 지진에 관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장관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남은 뭐 우리 앞으로 발생할 지진들 우리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니까 이런 장기적인 대책들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재 선생님 마지막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실래요?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김부겸 장관님. 무엇보다도 지금 거기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이재민들 예. 그리고 포항 시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원봉사나 선거 모금에 적극 좀 참여하셔서 포항 시민들 또 이재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외롭지 않도록. 오늘 정말 수능 잘 치를 수 있도록 예.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유, 온 예. 국민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 예, 좀 포항 과메기도 많이 좀 사주시고요. 과메기도 많이 예. 사 먹겠습니다. 예. 고생 네. 좀 계속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수능이잖아요. 네, 오늘 예비 그러게요. 소집이 전국적으로 다시 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내일 비와 눈 소식이 또 있네요. 아휴. 이번 수험생들은 지진에 비와 눈까지 참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 됐어요. 네. 수험생 특히 포함 지역 수험생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안 좋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청취자들이 막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자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행간 들어가죠. 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김원석 선수의 갑작스러운 방출 소식이었는데요. 이 SNS상에서 막말을 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그쵸. 결국 한화 측이 김성수를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방출을 한 거죠. 예. 이 SNS 막말로 방출까지 된 한화 김원석 선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원석 선수 SNS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거예요? 저도 내용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뭐 야구 선수 하면 최소한 자기가 소속된 팀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팀을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팀 동료를 잘생긴 XX 다 죽어야 돼. 뭐 트레이드 잘 갔어. 다른 팀으로 가길 잘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잘생긴 XX? 네. 그러니까 연고지가 대전이거든요. 네, 하나. 그러니까 충청도를 멍청도라고 부르면서 지역 컬러랑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지역 감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또 자기 팀 치어리더를 향해서 예. 우리 팀 치어 안 그래도 제일 X같이 생겼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세상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제인이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빨갱? 네.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표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화 내용은 김 선수가 지난 7월부터 팬클럽 여성과
비공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말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메시지는 아니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까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은 것을 이 여성이 다른 친구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그게 캡처가 돼서 온라인 되네요. 커뮤니티에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팬들의 공분을 사면서 결국은 이렇게 방출까지 된 겁니다. 물론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공개가 된 이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팀에서는 뭔가를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방출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어물쩍 덮으려다 이를 더 키웠다입니다. 그래요. 이 김 선수의 막말 파문, 이 하나 측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막말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달 초입니다. 한 달 된 거예요. 예, 일부 대화 내용이 캡처가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거든요. 예, 예. 이때부터 막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 측이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 중이던 김 선수를 귀국시킨 시점이 거의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나마 이때 김 선수를 통해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면 되는데 예. 벌금형만 내리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팬들이 대화 내용을 더 공개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예. 더 추가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데요. 급기야 팀 내 선수들까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야 예. 방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팬심, 민심이 다 돌아서고 난 뒤에야 그렇죠. 그럼 방출하겠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이 SNS 막말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네. KT 장성호, 기아 윤환주, 이진영, 두산 최주환. 맞아요. 팬들을 비하하거나 정치 성향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는데 대부분 벌금이나 자격정지 3개월, 1군 제외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예요. 예, 예.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으면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다른 선수들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 그러네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그 후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주전 선수다 보니까 그랬던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문자들도 들어오는데 어쨌든 어물쩍 넘어가려다가 사태가 커졌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팬들을 농락했다입니다. 척. 네, 너무 지금 심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가 된다 그러면 심하다는 표현을 들을 만한데요. 예. 김 선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요? 여성 팬과 메신저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빠 인터뷰한 거 봐. 꽤 재수없지? 세상 착한 척, 효자인 척, 철든 척, 모르는 척, 때론 필요해.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보고 재수 없지 그런 거예요? 네. 아유 솔직하네요. 솔직하다기보다는요. 왜 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느냐 하면요. 예, 김 선수는 오뚜기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솔직하다는 건 네. 물론 아시죠? 예, 예. 부산공고나 동의대를 거쳐서 2012년 7라운드 60순위로 지명이 돼서 하나에 겨우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부진해서 방출이 됐거든요. 현역 군복무 독립구단 3년을 전전하다가 다시 하나에 재입단해서 성공을 한 겁니다. 예. 언론들이 그의 입단 그걸 성공담을 크게 보도를 하면서 김 선수가 그때 인터뷰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다. 그래서 헬멧 안쪽에 지금이라는 글자를 써놨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팬들이 더 감동하고 더 응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척척척이었다는 네. 거예요. 내가 그거에 생각해도 대해서 나 더 재수 분노한 없지 겁니다. 할 정도로 나는 거짓말했어가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퍼거슨의 경고는 아직도 유효하다입니다. 영국 축구의 명장. 예, 맞습니다. 퍼거슨 전 맨체스터 감독인데요. 2011년 웨인 루니가 SNS에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거든요. 예. 그때 루니한테 트위터는 시간 낭비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말의 속뜻은 그냥 시간 낭비야 이런 뜻보다는 공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들 팬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팬은 가족이 아닙니다. 응원하긴 하지만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또 같습니다.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